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요즘에 북한 석유 얘기가 좀 나오던데. 그거 가끔가다 언론에 한 번씩 나오는 똑같은 기사예요. 아 그런데 뭐 진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석유 제재 얘기 나오니까 뭐 그러니까 석유도 있다. 무용론을 얘기하기가 좀 이상한데. 자, 10월이 아니고 9월 5일. 아 오늘 그 소식 들었어요? 10월 며칠 날 뭐 임시 공휴일 한다고 결정이 난 거 같아요. 야, 긴급 속보. 우리 국무회의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 결단하셨습니다. 10월 2일 날 임시 공휴일 선포. 만세! 대한독립 만세! 월급 뽑는데 휴일 해봐야 뭐가 좋지? 우리 쉬는 거 맞아요? 우리 안 쉬잖아. 맞아, 우리도 언론사가 뭘 쉬는 날이 어딨어요? 전원회의를 통해서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문재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일해야겠구만. 10월 2일 날. 아, 그 대통령 좋아하면 쉬어도 되고 대통령. 아니, 그건 아니고. 싫어하면 그냥 비아랑하는 내수 신작을 위해서 휴일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건 박근혜 논리하고 너무 똑같다.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국민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그냥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하여. 아니면 어차피 다들 이제 뭐 하루 월차 내든 해가지고 다 쉴 계획이었지만 어차피 쉴 거예요. 저녁이 있는 삶 좀 너무 좀 무섭게 와닿지 않아요? 네. 뭐가? 일자리 잘리면 저녁이 있잖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다 있지. 요즘에 할 일 없을 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말 눈치 보이더라고. 그래서 손학규의 저녁이 있는 삶 이게 일하는 사람한테도 압박이 되고 근데 집에 있는 사람한테는 또 다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하는 사람한테는 잘리는 걸 상징하는 거야? 네. 저녁이. 아 나는 요즘에 속보가 약간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북미 관계든 혹은 뭐 남북 관계에서 속보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좀 생기잖아. 야 드디어 대화가 열리나? 근데 요즘의 속보는 계속 뭐 대북 압박 뭐 이런 소식, 북의 무슨 어떤 실험 소식, 서로 압박, 이런 압박, 이런 소식으로 속보가 많아가지고 어제만 해도 뭐 참수 작전 부대를 12월 1일 날 창설한다고 그런 얘기 있고. 아. 왜 12월 1일 날 창설할까? 이왕이면 10월 1일 국군의 날 때 하던가. 네. 12월 1일이면 국가원법 제정일 아닌가? 그죠. 그 뭔 상관이지? 방구가 북한 단체. 사람들은 방국가 단체니까 국가원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뭐 이런 거야? 아니 원래 뭐 그런 댓글도 달리는데 아니 이런 부대는 비밀 부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원래 그 참수 작전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북한의 이제 요인을 참수를 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든 거잖아요. 전쟁 지도부를 은밀하게 침투해서 전쟁 지도부를 제거한다 이런 부대죠. 그래서 무슨 대한민국이 고백을 한 거지. 우리는 IS다. IS? 거의 이슬람 참수문화가 어디 있어? 이 전 지구에 참수 작전을 펼치는 이 부대를 보면 아마 IS하고 대한민국 두 군데. IS를 누가 만들었더라?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아, 그런 거야? 힐러리? 오바마. 아무튼 근데 이게 뭐 특수 여단을 만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12월 1일까지.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전 투입이 가능할 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에 부대를 만들어서 1년간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침투시키겠다. 이런 거겠죠. 예전에 70년대에 실미도 영화도 나왔잖아요. 아 그러네. 네. 실미도. 1년 훈련해서 택도 없을 것 같은데. 1년 훈련하고 그 부대가 제 생각에 오히려 1년 뒤에 만들 테니 빨리 1년 안에 비핵화해라. 이런 메시지 같기도 하고. 협박인가.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그럴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 안심시키려고 야 우리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북한을 자극하잖아요. 국민들 안심이 안 돼. 잠이 안 와. 더 안심이 안 되지 이러면.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는 게 북한 지도부 욕하는 거잖아요. 아니 완전 21세기의 실미도 아니에요 이게. 박정희가 하는 거를 왜 촛불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냐 적폐 정부냐 하면 지금은 적폐 정부처럼 가는 거라니까 이거는. 아니 이게 원래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거잖아요. 참수작전 부대를 만들겠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쭉 군 적폐가 안 이어지니까 그게 쭉 이어졌고 그걸 이 정부에서도 이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는. 그 나중에 모른다니까. 참수부대 부대원들이 버스 탈취해가지고 인천에서 청와대 진격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나중에 이러면 진짜.
우리는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당했다 이러면 어떡하려고. 난 그리고 이 명칭 자체가 굉장히 비교육적인가? 네. 비교육적. 교육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IS 국내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IS 요원들을 교관으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아니 이게 상당히 이제 문재인 정부 그러면 젠틀함을 딱 기본 이 마스코트화 하는 거잖아요. 그 표제화, 조국, 임종석, 뭐 얼마나 더 젠틀해. 그렇죠. 근데 갑자기 참수부대 이러니까 갑자기 이미지가 확 깨버리는데. 김상조 공정위원장 이러면 했는데 갑자기 참수부대 하면 갑자기 김관진, 뭐 황교안 이런 애들 떠오르잖아. 갑자기. 네, 맞아요.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이 기본 내용은 베를린에서 발표했던 신한반도 평화 비전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은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그다음에 6.15 14선언 계승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거랑은 정반대되는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모순인데 이게 성립될 수 없는 그 두 가지의 정책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지금 막 내뱉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가랑이 째져요.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대북 적대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뭐 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 제의라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이 정책으로 확인되는 거고. 이거 나중에 분위기 바뀌어가지고 남북 대화 막 이런 거 할 때 북에서 그 부대 해체하라고 요구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맞아, 공개적으로 민방하게 또 해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체하라는 수준 나올 게 아니라 그 부대 지휘관들 북으로 보내라고 죽여버릴 거라고. 그럴 수 있다니까. 요즘에 뭐 북에서 막 꼬다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죽인다만 극형 해체한다 그랬죠. 아니 요즘에 언론 모르지 뭐 조선일보 사장이라 동아일보 좀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 이거 재판은 북에서 하더라고 그거를. 이게 만약에 진짜 전쟁 나면 이 사람들 체포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무슨 반 북에서 밀고 내려온다 싶으면 이거 체포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아니 송영무 국방원 장관 막 얘기만 하는데. 야, 저 사람 나중에 어떡할래 저랬나 싶기도 하고. 난 북에서 뭐 요구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 송영무 북으로 보내라고 지금. 아니 그래서 그 지난번 NSC 일요일날 했던 회의에서도 그 베를린 선언 이행보다는 주로 무력 강화 이 논의가 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기조가 이제 병행 전략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하나로 그냥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 말은 뭐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만 남아있지 실질적인 조치들은 다 붕괴 작전 아닌가 이게?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대북 강경 정책, 대북 압박으로 돼 있고 마지막에 한마디 있죠. 전쟁은 안 된다. 실제 그렇잖아요. 전쟁 분위기는 자기가 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애들은 얼마나 당황해. 마지막에 그 말 왜 하냐고. 전쟁 안 된다고. 그거 빼라. 이게 이제 보수 쪽에서 공격하는 거고. 맞아. 진보는 당신 정체성이 뭐냐. 당신 적폐랑 한편 아니냐. 이렇게 양쪽으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게 이게 이제 그 두 마리 토끼 이론인 거잖아요. 그런 이론이 있습니까? 그런 이론이 방금 만들었어요 제가. 두 마리 토끼. 그러니까 결국은 집토끼 산토끼 다 잡고 싶은 욕심에 양쪽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섞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서로 집토끼는 산토끼 싫어하고 산토끼는 집토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둘 다 싫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둘 다 좋아하게 만들려고 했던 말인데. 저는 그래도 약간 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이게 둘 다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쟁은 안 된다는 거는 좀 그래도 신념이다. 신념이라기보다는 그 신념은 자기 의지와 결합된 신념은 이제 확고한 믿음인 거고 그 믿음이라기보단 자기의 본성. 왠지 보면 좀 천주교 신자 같고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평화를 지향하는 여호와의 증인인데 되게 착하고 집중거부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을 내놓는 공수부대 출신인데 무슨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경하게 해버리면 이게 또 마음 한켠에 또 그래가지고 전쟁 안 된다 한마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푸틴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만. 푸틴하고? 러시아 대통령하고? 러시아 푸틴하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막 대북 무슨 석유 금지 이것까지 포괄하는 포함하는 무슨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된다. 푸틴이 오히려 외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수가 뭐 하여튼 뭐 바뀐 것 같고 뭐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를 빨리 끊어야 된다.
푸틴한테 그런 전화 했으면 남북로 가스관은 이제 완전 날라갔네. 아니 푸틴이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 이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 저기 다음에 얘기하자고.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 해가지고 그런 얘기 다 해놨는데 그걸 다 엎어버리면 송영길 러시아 특사가 가가지고 남북로 가스관 얘기하고 왔잖아요. 얘기했죠. 근데 그 가스관은 북한은 안 가고 남한만 가는 가스관. 근데 몇 달 지나가지고 이제 석유 끊자 그러면 푸틴은 정말 당황스럽지. 가스관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그 영공을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 있고 북한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100km 상공으로 올라가서 아니 바다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게 오는 방식이 있죠. 아니 무선으로 쏴주든가? 그 옛날에 푸틴이 박근혜하고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박근혜가 가가지고 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얘기했잖아요. 이니셔티브. 그 얘기를 그 푸틴한테 막 설명을 했대요. 무슨 G20 회의인가 뭐 국제 회의 가가지고. 그러니까 푸틴 옆에서 그냥 듣고 있는데 정말 짜증나는 표정으로 계속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 했대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대요. 하고 싶다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트럼프랑 통화해가지고는 어제 무슨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폐지 쾌거라고 막. 야 그러면 우리 미사일 주권을 되찾은 거네요? 아니요 미사일 협정 자체가 폐기된 건 아니고 그 안에 탄두 중량 제한 조치를 폐기하겠다고 얘기한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탄두 중량하고 사거리 제한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둘 중 하나를 지금 없앤 거네요. 뭐 말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구두 합의. 탄두 중량과 사거리 제한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요? 버튼을 누를 권리가 있어야지. 버튼. 아하. 가지고 있으면 뭐해? 쏠 수가 없는데. 아니 착각했네. 평시 작전권 우리한테 있잖아요. 평시에 쏜다고? 평시에 그냥 누르면 일단 누르면 그 다음부터 작전권이 넘어가는 거지. 일단 누르고 주는 거예요. 누르고 자 뒤처리 네가 해. 난 몰라. 전쟁 결정권이 있구만. 훌륭하네. 그 미사일 발사 우리나라는 미사일 발사 권한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 운영하는 데가 육군하고 공군이 다 미사일 운영을 하던데. 네. 아니 이제 그거는 극명하게 지난번 그 연평도 사건 때 확실하게 드러났죠. 드러났죠. 이명박이가 쏠 거야 말 거야를 물어봤대잖아. 군 장성들이. 누구한테요? 이명박한테? 아니 한미연합사. 한미연합사. 미국에 대응을 해가지고 뭐 폭격기가 이제 가려고 뭐 출격까지 F-15가 떴죠. 근데 그거 평시였잖아요. 전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물어봤잖아. 이 투철한 한미 동맹이 한미 공조가 기본이니까 미 측의 의견을 계속 물어보고 미국은 너무 짜증 나가지고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나보고 그러냐. 그러다가 결론에는 이제 그래서 누가 개탄하더라고. 뭐 확고하게 응징을 했어야 되는데 응징을 못했다. 평시 작전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별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군사 행동 자체니까 평시의 작전권이라고 그러면 나는 군대를 안 가서 모르겠지만. 뭐 평시는 그 부대 훈련 뭐 이런 거 아닌가? 대포권 3가 나와야지 전시로 넘어가는 거고 그 이전은 평시로 분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시의 기본 개념 자체가 군사 훈련하고 뭐 이렇게 부대 이동하고 뭐 이런 거를 아니 대포권 3 발동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평시인 거예요. 지금이 대포권 2 상황이고 완전한 평화가 대포권 1이에요. 지금은 이제 정전 체제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대포권 3가 되면 도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그게 대포권 3가 되고 대포권 4, 5가 이제 교전이 일어나고 전면전이 되는 게 4, 5일 거예요. 그 연평도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포권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주한미군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작전권을 내가 행사할지 말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연평도 포격전이라면 대포권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미국이 개입하기 싫으니까 안 올렸다는 거야. 미국이 쌩까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작전권은 한국한테 있는데 한국군은 저희가 이 작전권 행사해도 될까요 말까를 지금 계속 미국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멍청한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때 드러났던 그 연평도 사건을 통해서 한미 간의 이 지휘 체계라든가 전쟁 결정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운영되는가 정확하게 확인된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탄두 중량 자체가 폐지됐다는 게 이 자체가 대북 응징이 될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미국의 총알바지도 나서겠다 이런 거 아닌가? 아니 그러면 지금 미사일 발사 버튼 누를 권리도 없는데 참수부대 만들면 그 보낼 수 있나? 아니 그것도 뭐 한미 간에 무슨 뭐 공동의 뭐 작전을 통해서 뭐 한다고 하고. 결국에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참수부대가 온다면 이건 트럼프가 보내는 거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참수부대가 가는 건 전시일 테고 평시에 보낼까? 진짜 실미도처럼?
아마 북한은 참수부대가 오는 순간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전면전이다. 워싱턴으로 미사일 수소폭탄 발사. 이제 수소폭탄 날아가는 거지. 괌 날아가고 이제. 그래서 이게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뱀인지 구렁인지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건지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탄두 중량 제한 조치가 풀리면 한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기겠네요. 뭐가 생겨요? 탄두 중량이 무거운 미국 미사일이 수입되겠네. 수입.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발도 할 수 있는데 보유할 수도 있다. 예. 보유하는 것도 조치에 포함되어 그러면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겠죠. 그 전에 조치가 있어야 돼요. 몇 가지 방산 비리가 터지겠지. 미사일 탄두 개발하는데 이런 비리가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차라리 수입하자. 그렇죠. 그 개혁과 동시에 순서가 그렇게 흘러가겠지. 개혁과 동시에 미국 무기를 사기 위한 작전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FTA 좀 어떻게 잘 좀 봐주시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한미 FTA 폐기를 고려한다.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와 손잡는 건가요? 우리가 한미 FTA 계속 반대해왔잖아. 근데 그 대부분 평가가 그렇더만 이게 더 뜯어내기 위한 협박이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그럼 우리는 진보는 FTA 개정 반대를 얘기해야 되나? 폐지 반대를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진보는 전면적인 새로운 틀을 형성해야 한다는 거죠. 한미 통상교섭에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된다. 우선 지금 개정은 하지 말고 전면 재검토를 하자.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폐기예요. 새로운 전면 틀에 폐기. 단순히 한미 FTA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완전히 새로운 틀에 통상교섭을 해야 된다고. 그럼 폐기를 하고. 네. 일단 폐기를 해야죠. 그럼 근데 트럼프랑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도 어차피 뻥카 친 거잖아요. 실제 폐기할 게 아니면서 확 폐기해버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우리도 폐기 오케이 받고 하나 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폐기 콜. 그거 좋다. 쌍중단. 네. 자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언론인 총파업이 어제부터 하는데 MBC, KBS. 김장겸 체포돼. MBC는 한 2,000명 모였더만요. 근데 거기는 진짜 MBC, KBS는 한번 손을 보긴 봐야 되는데. 맞아. 왜 언론 자유를 탄압하려는 그런 관점을. 아니 언론 자유를 손을 본다는 게 뭔 말입니까? 주면 안 돼요 거기는. 박근혜 빨아주던 방송국아니에요 거기. 그건 이제 지도부가 그러는 거고. 국민의 손으로. 밑에 그 일반 기자들은 사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난 저기 경영진을 일단 다 잘라야 돼요. 김장철, 김장겸. 김장겸하고 김부겸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김장철이 생각이 나서. 아무튼 그 사람 지금 체포 영장 떨어졌잖아요. 오늘 출두한다는 얘기가 그랬죠. 구속시켜서 일단 콩밥을 먹여야 됩니다. 네 어제 밤에 새벽에 아내, 와이프, 부인 아무튼 옆지기 그분을 모시고 극장에 갔죠. 네. 공범자를 봤습니다. 공범자. 딱 우리 둘이서 딱 봤지. 아무도 없더라고. 새벽이라고. 2시 전세 냈어요? 와 그런 분이에요? 봤는데 극장 통으로 얻어가지고 영화 보시는 분이구만. 쉽게 안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 요즘은 뭐 SNS에 막 김세희 MBC 김세희 기자라고 막 욕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사진 찍고 난리더만. 김세희 기자가요? 김세희 기자가 그리고 무슨 아나운서가 있는데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발언을 해. 그리고 옛날에 또 뭐 세월호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박상훈가 MBC 뭐 보도 부장인가 하여튼 이 사람 그 사람도 가서 칭찬받고 막. 야, 그 부역자들이 태극기 집회 부대들하고 정말 끈끈하더만. 태극기 집회에 가가지고 칭찬을 받았다. MBC 사옥 앞에서 집회 막 했잖아. 가가지고 막 칭찬받고 와 박수 받고. 야 이게 확실히 이게 파업을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김장겸이 자기가 보수의 최후 보루다. 그래서 지켜야 자유당도 산다. 그래서 자유당이 보이콧하고 있는데 아마 김장겸이 홍준표를 비롯한 자유당의 우두머리들의 여러 가지 비밀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다. 일단 잡아서 폭로해버린다. 딱 그러면 이제 장대sen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파업에 나선 언론인들의 총파업 승리를 기원하면서 오늘 마칩시다. 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